자,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188페이지 고려가요 동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원령체 형식의 고려가요인데요. 화자의 정서와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원령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 있고요. 여기 앞에 플러스 해서 서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성은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축복과 그리움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임에 대한 축복과 그리움,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총 13년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요, 분연체 형식, 연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연체 형식과 후렴구의 사용 등 고려가요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령에 따른 고려시대의 세시풍속이 나타나 있어 당대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동동의 내용을 보면요, 1년을 빼고는 2년에서 12년, 그러니까 2년에서 12년까지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후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얘는 나중에 조선시대에 기록이 될 때 이 1년이 추가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의 내용은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보다는 임금님에 대한 송도, 송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임금님에 대한 임금님 복 받으세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임금님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2년부터 13년의 내용과는 좀 끊어져 있다.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나중에 후대에 1년의 내용이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내용을 가볼까요? 덕이란 곰배에 받잡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은 나사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라고 했습니다. 현대어풀이 같이 보시면요. 덕은 신령님께 바치었고 복은 누구에게 바쳐요? 임에게 바친다. 여기서 임은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덕, 복 이런 것들을 바치러 오십시오라고 하여 임금님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연내 마지막 부분에 아우 동동다리라는 이제 북과 그 밖의 악기 소리를 흉내낸 그런 의성어를 활용한 후렴구가 붙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서사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후대에 이것이 기록으로 전해질 때 첨가된 게 아닐까라고 요거까지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려가요의 그 구비문학적 성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비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라 후대에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게 첨가됐다라는 것이니까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세시풍속을 통해서 그 풍속의 시적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님에게 무엇인가를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사 갈게요.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릿 가운데 나곤 모마 하울로 멸시어 아우 동동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월에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을 이제 정월이라고 하죠. 정월대보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정월의 날인물은 냇물은 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소재 나왔네요. 정월의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라는 건 뭐냐?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릿 세상 가운데 나곤 모마, 세상 가운데 나온 나의 이 몸은
화자는 홀로 하울로 녀셔. 홀로 녀다 살아가는구나. 이건 무엇이냐? 냇물은 얼고놓고 하는데 나는 내 몸은 홀로 살아간다. 얘는 냇물과 상황이 대조가 된다. 왜? 이유는 뭐냐? 이 냇물은요. 얼다 녹다 한다라는 거예요. 얼다라는 것이요. 고전에서는 어떤 의미냐? 님과 사랑을 나눈다, 정을 나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답게 지내는 냇물에 대조하여 냇물은 얼고놓고 하면서 정답게 지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나는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냇물과 나는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임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1월령이다. 됐죠? 자, 그 다음 2월 가보겠습니다. 자, 2월 보름에 아으 높이현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즈시셨다. 아으 동동다리라고 했어요. 자, 2월 보름에 높이 이 2월 보름에는요. 무엇을 등불을 건다라는 거죠. 등불을 거는데 이 등불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립니까? 높이 켠 등불은 등불 같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건 임이에요. 임. 임의 인품이 아주 끝내준다. 임의 인품이 끝내준다. 임의 인품이 최고다. 그래서 등불을 보면서 임을 떠올리고요.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구나, 모습이시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찬적, 영탄적 어조일 수밖에 없어요. 뭐뭐 같구나, 모습이시다 이렇게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고요. 등불을 보면서 임의 인품을 떠올립니다. 자, 그래서 2월령은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월령 가겠습니다. 3월령 한번 가볼까요? 자, 3월이 지나며 3월 나며 개한 아으 만춘 달외꼬지요. 남이 불올즈을 지니셨다. 진이 나셨다. 아으 동동다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소재는 진달래꽃입니다. 3월에 핀 아으 만춘 봄상 가득 핀 달외꽃 진달래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달래꽃은요 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아까는 등불을 보면서 임의 인품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임의 빼어난 외모, 너무 잘생겼어, 임의 외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3월령에서는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갈까요? 4월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4월 안인이죠. 4월을 안이 잊고 잊어 아우 오실셔 꽃꼬리세요. 4월을 잊지 않고 왔구나 꽃꼬리세요. 꾀꼬리가 4월을 잊지 않고 왔습니다. 꾀꼬리는요 따뜻한 지방으로 이제 날아오는 새예요. 그래서 4월을 잊지 않고 따뜻해졌으니 꾀꼬리는 왔는데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오지 않으셨어요. 오지 않는 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새와 녹사님은 대조되는 상황이죠. 꾀꼬리새는 다시 왔지만 임은 화자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님의 신분까지도 알 수 있어요. 녹사는 이제 벼슬의 하나의 이름인데요. 녹사님이라고 했으니까 벼슬은 벼슬의 이름 중에 이제 여기를 이제 고려시라고 본다면 어떤 각
관아에 속해서 뭔가 기록을 담당하던 그런 그 벼슬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녹사님은 우리 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4월 아니이저 아우 오시는구나 꼬꼬리세요. 꾀꼬리는 왔는데 무슨 일로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오시지 않았나요? 라고 해서 오시지 않는 그런 님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월 갈게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인가요? 아니죠. 5월 5일은 여기서 이제 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날입니다. 단오는요. 단오떡을 해먹고 여자는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띠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5월 5일에 자신은 수린날 5월 5일 수린날 이게 단오예요. 단오날 아침 야근 단오날의 아침에 그 야근 즈문헬 천이죠. 천년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천년 그렇지. 천년을 장존하샬 오래 사실 뭐 이런 뜻이죠. 약이라 받잡노이다 바칩니다. 누구께 바칩니다죠? 임께 바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님이 오셨나요? 5월 5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님이 오셔서 내가 약을 바쳤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해서 많이들 문제를 풀고 문제를 틀리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단오날 아침에 약을 떠놓고 이거 물이겠죠 뭐 무슨 약이 있겠어요. 어쨌든 비나이다 이렇게 떠놓고 우리님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 무엇을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오날 먹는 익목초즙이래요. 그래서 임에 대한 무엇과 사랑과 정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임을 만나서 준 게 아니라 혼자 떠놓고 기원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월 갈게요, 여러분. 자, 6월 보세요. 6월 보름에 별에 버린 빛 따오라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적곰 존니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월 보름은 유두일이라고 해서 이제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 신라 때 유래한 것으로 나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그런 풍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머리를 감고 그때 벼랑에 빛을 버리는 게 풍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대요. 누가 자신이. 그래서 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거예요. 어떤 빛? 벼랑에 버린 빛.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돌아보실 님을 잠깐이라도 쫓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을 버리잖아요. 벼랑에 빛을 버리면 뭐 딸랑 소리가 나든지 뭐 딸그락 소리가 나든지 어쨌든 빛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빛을 버리면 님이 이거 뭐지? 하고 잠깐 1초라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잠깐이라도 님을 따르고 싶다.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나는 님이 딱 돌아보면 그때 님 저예요. 이렇게 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르겠다? 님을 원망하지 않고 임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잠깐 후렴구의 역할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동동다리라는 것은요. 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연을 구분을 해서 연의 구분을 통해 구조적 통일감을 줘. 매 연의 끝부분에 계속 똑같은 후렴구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동다리. 그래서 동동은 뭐다? 북과 같은 그런 악기 소리를 흉내는 의성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요거.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7월입니다. 드디어. 자, 7월 가볼까요, 여러분?
7월 가겠습니다. 자,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대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아으 동동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7월 보름은요, 이거는 이제 백중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님들이 제를 설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구운몽 이야기 했었나요? 그래서 구운몽에서 나오는 그 승려가 요때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백중날, 이건 7월 보름인데, 이 백중날을 달리 이르는 말을 이제 백종이라고 합니다. 백종원이 아니라 백종. 그래서 백종은 백중날을 달리 이르는 말로, 이 무렵에는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절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월 보름에 백종 제물을 차려놓고 배하야 두고 님과 함께 한데 살고 싶다, 가고 싶다. 여기서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다. 님을 한데 여가져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시적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라. 여기네요. 여기.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다? 님과 함께 살고 싶다. 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비잡노이다. 누구께 비잡노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 체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지낸 추석 연휴죠. 추석 갑의 8월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양력 8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음력이니까 이제 추석을 이야기합니다. 추석에 8월 보름은 갑의 말한, 갑에는 한가위 날이지만 한가위는 풍성한 그런 날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갑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는 그런 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8월 보름엔 한가위 날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님을 매셔뇨곤 오늘날 가베셨다 아우동동다리. 이게 뭐냐면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 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님을 모시고 다녀야만 그날이 진정한 한가위로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뭐 했어? 크리스마스,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어? 님과 뭐 했거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뭐 됐어요? 헤어졌거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님이랑 깨졌어. 그날 직전에, 크리스마스 날 직전에 깨졌어. 그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8월령 또한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월 가볼게요. 9월 9일은 뭐냐면요. 노는 날인데요. 세시명절의 하나로 9월 9일을 이르는 말. 이날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다라고 했어요. 시를 지을 때 그냥 지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겠어요? 술을 먹었겠죠. 국화로 만든 술, 그리고 국화로 만든 부침개 뭐 이런 걸 먹고 노는 그런 날인데요. 이런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누런 국화꽃이 안에 드니 세서 가만하예라. 세서는 뭐냐면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왜 조용하겠어요? 다들 이렇게 왁자지껄 즐겁게 술 마시고 놀고 하는 날인데 우리 집은
조용하구나. 우리 집은 아득하구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나 혼자니까. 아으 동동다리. 즉 이미 계시지 않아서 뭐하다? 쓸쓸하다. 이미 계시지 않아 쓸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0월 갈까요, 여러분? 자, 10월 갈게요. 10월에 아으 점이어 버릇 다오라 걷거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월에 아으 점이연 점이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점인 생강, 점인 마늘. 이건 뭐예요? 얇게 썰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얇게 자른,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른 바랏 따오라. 바랏 중요합니다. 바랏은 뭐냐? 여기서 뭐 고로쇠라고 했는데 보리수나무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네요. 보리수나무 같구나. 누가? 나 시적 화자가. 아까 버린 빛 생각나죠? 시적 화자가 버린 빛이 이제 시적 화자를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도 바랏은 보리수나무로 시적 자른 버리수나무 같다. 누가? 내가. 왜냐면 이걸 잘라서 열매는 따먹고 얘는 뭐예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갖겠어요? 누가 이걸 쓰겠어요? 그래서 점이연 버릇 같구나. 누가? 내가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이걸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지니실 이걸 가질 한 사람이 없다. 아직도 나는 님이 없죠. 아직도 나는 솔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랏, 고로쇠라고 썼지만 보리수나무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쨌든 쓸모없는 거, 이게 바랏. 누구다? 나다, 나. 시적 화자다. 점이연 버릇 했죠. 자, 그 다음 11월령 가겠습니다. 11월에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두퍼 누워 살아온뎌 고일 스시옴 열셔.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11월 보면요. 11월은 봉당자리에 아으 한삼두퍼 누워 살아온뎌 고일 스시옴 열셔라고 했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시적 화자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11월은 이제 춥잖아요. 지금 엄청 추운, 지금 11월이 아니라 음력 11월이니까 이건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봉당자리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흙바닥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보일러 틀지 않은 거실바닥에 누워 뭐 이런 뜻이에요. 엄청 차죠. 거실바닥에 누워, 봉당자리에 누워. 뭘 덮고 누웠어요? 따뜻한 극세사 기모 이불을 덮고 누워가 이거 아니에요. 한삼두퍼 누워라고 있습니다. 한삼은요, 아주 얇은 한삼못이 들어봤어요? 아주 얇은 여름 이불 이걸 덮고 누웠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임과 헤어져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거실바닥에 이 얇은 여름 이불 덮고 누워서 슬할 살아온겨. 슬프구나. 시적 화자의 슬프구나.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현재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 슬을 살아온겨. 이 부분이죠. 슬프구나. 시적 화자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일 스시옴 열셔. 고운님과 스시옴 떨어져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요. 아까 7월에서는 시적 화자의 소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7월이었죠. 시적 화자가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서는 화자의 소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11월에서는 시적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적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부분도 11월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12월 분딘남계로 남계로 각곤 아으 나잘 반잇 쩌다오라 님이 알패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져다 말아잡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했습니다. 와우, 엄청 슬프네요. 자, 이게 뭐냐면 12월에 분디나무로 깎은 무엇이다?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 아으 나잘 반잇. 아으 나잘 반에 소반 위에 젓가락과 같다. 자신이 분지나무를 깎은 젓가락과 같대요. 이게 왜 자신을 비유했냐?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이거면 가지런히 놨더니 그럼 님이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님이 가져가야. 내가 사랑하는 님이 이 젓가락을 가져가야, 나를 데려가야 내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아니라 누가? 손님이 가져다 말아잡노이다.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다. 손이 가져다가 물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랑, 다른 남자랑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인 거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주 슬퍼하는 장면이 12월이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월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